Engineering Statistics 공업통계학 Analysis of Variance 분산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오늘 수업 전 토크 혹은 그냥 제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의 주제는 포뮬러 1입니다. 포뮬러 1. 뭐 포뮬러 1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 경주 대회죠. 자동차 경주 대회. 그 자동차 경주 대회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이제 포뮬러 1이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상위 카테고리라고 불리죠. 네. 한국에서는 그 유명한 짤로 좀 그 영화 뺑반 짤이 유명한데, 네. 뭔 얘기냐면 요 짤인데요. 네. 요거죠. 너 F1이 뭔지는 아냐? 알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기계발로 달려서 순위만 매기는 대회라고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조정석 씨가 악역이긴 한데 조정석 씨가 맡은 역할이 이제 F1 드라이버 한국의 F1 드라이버였고 한국 출신의 이제 유준열이 이제 뭐 폭주족 출신이었는데 뭐 아무튼 이 조정석을 물리치게 되는 이제 안타고라스 그러니까 대응하는 인물로 이제 역할을 분했죠. 아무튼 이게 이제 유명하긴 한데 사실은 F1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1년에 24번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24번이겠네요. 네, 24번 정도의 경주를 합니다. 하나하나를 한 경주 한 경주 한 대회 한 대회를 그랑프리라고 불러요. 그랜드 프릭스 대상 경주. 그러니까 큰 상이 주어지는 경주란 뜻입니다. 이게 아마 불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랑프리, 그랜드 프라이즈죠 영어로는. 그래서 많은 경주 중에 이제 대상 경주를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건데 현재 F1에서는 이렇게 1년에 24번의 경주가 있고 여기 요걸 뭐 조금 자세히 보자면 도시가 뭐 F1 홈페이지군요. 브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자팬 스즈카, 이게 어디더라? 정확한 위치가. 중국 샹하이 마이애미, 미국 마이애미, 이탈리아의 이몰라라는 곳,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말에 모나코의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등등등 해서 세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24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3번인가? 2011년부터 3번인가? 아무튼 했죠. 영암에서 전남 영암에서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개최권이 굉장히 비싸요. 이 국제기구인이 F1 FIA라는 곳에 돈을 내야 되고 그 수익도 거의 다 얘네들가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이 나라들은 이거 왜 개최하는 거냐?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 이미지를 알리고 올림픽 개최하는 것처럼 이거 보러 오는 이제 전 세계의 손님들에게 장사를 해먹겠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죠. F1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바웃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팀들이 왜 안 나오지? 캘린더 말고 커리어가 아닌데? 그냥 F1 홈페이지로 가면 되나? 네, 자기들이 이렇게 불러요. The Pinnacle of Motorsports. 그러니까 모터스포츠의 정점이라고 부르죠. 네, 모터스포츠의 피나클하면 꼭대기란 뜻입니다. 정점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야 뭐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당연히 모터스포츠 경주 대회 중에 가장 크고 수익이 크고 뭐 선수들 드라이버의 연봉도 가장 높고 뭐 모든 규모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1위에 있는 리그이긴 합니다. 대회이긴 합니다. 24번을 해서 이제 10팀 20명의 드라이버가 현재 기준으로는 24명의 드라이버들이 이제 경주를 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또 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보면 이렇게 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팀이 총 10팀이 있어요. 이 팀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라리나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나 맥라렌, 우리나라에서는 맥라렌으로 부르는데 이제 맥라렌이죠 발음이. 또 있고 음료수 레드불 파는 그 레드불 맞습니다.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회사죠. 그래서 레드불 레이싱이 이제 현재 1, 2, 3, 4위를 이루고 있고 2010년대 이후로 거의 한 지금 15년 이상 요 네 팀이 사실 뭐 맥라렌은 그동안 거의 정신 못 차렸으니까 요 세 팀이 거의 이제 1, 2, 3위를 거의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에스턴 마틴, 비자 캐시 레이싱 불스라고 레드불의 이제 시스터 팀이 하나가 있는데 그다음에 하스, 르노가 만든 알파인이라는 팀도 있고 윌리엄스 그리고 자우버라는 팀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F1 팀은 10개에서 뭐 열 몇 개까지 이제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 전에는 더 적었던 시절도 있고 각 팀에 2명씩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각 팀에 2명씩의 드라이버가 있고 이런 게 왜 계속 뜨는 거야? 네. 그래서 총 20명의 드라이버가 있는데 지금 21등까지 있는 건 중간에 얘가 한번 아파서 못 나온 페라리 드라이버를 대신해서 대타를 한번 뛰었어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제 아카데미 주니어 레벨에 있는 애인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게 승점 기준도 되게 까다롭고 1등 하면 25점, 2등 하면은 18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10등까지 주어지고 그 점수를 모아서 이제 1년 동안 다 따져서 누가 챔피언이다를 따집니다. 그걸 드라이버 챔피언이라고 하고 팀도 역시 아까 본 것처럼 팀당 2명의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그 2명의 드라이버가 딴 점수를 다 합쳐서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F1은 그 드라이버가 중요하냐 아니면 차가 중요하냐? 차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차가 한 70% 80% 이상의 승부를 결정짓고 드라이버의 역량으로 승부가 결정나는 거는 거의 1,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드라이버가 또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에 의한 우리가 경쟁을 재밌게 보는 거죠. 가장 인기 있는 팀은 어느 팀이냐? 뭐 지금 레드불이 1등을 하고 있고 레드불이 꽤 오랫동안 1등을 했고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가장 많은 팬이 있는 팀은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빨간색의 페라리. 그 페라리 창업자였나요? 그 누가 예전 회장이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꼬마에게 크레파스를 던져주고 스포츠카를 그리라고 하면 빨간색 크레파스를 집을 것이다. 빨간색으로 그릴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F1이 이제 그 히스토리를 쭉 돌아봤을 때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연도에 참여한 팀은 페라리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페라리는 사실 이 F1이라는 포뮬러라는 경주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회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레이싱 자체가 회사의 DNA라고 할 수 있어서 페라리가 좀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지금 페라리가 우승을 못한 지 거의 한 20년쯤 됐는데 뭐 언젠가는 우승을 하겠죠. 저도 페라리를 좋아합니다. 예, 좀 다른 이유로 페라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튼 레드불도 좋아하고요. 요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얘기를 하자면 F1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작년부터 중계를 해줘서 보기가 많이 편해졌는데 이 그냥 보면 좀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냥 삥삥삥삥 돌고 그냥 같은 자리만 윙윙 지나가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가 재밌냐? 그래서 넷플릭스에 분노의 질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F1에 관련된 본능의 질주군요. 죄송합니다. 본능의 질주라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F1 경주대회의 그 앞뒤에 있을 법한 경주대회 진행 중에 있을 법한 얘기를 다큐처럼 만드는데 사실 다큐는 아니고 좀 MSG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좀 재미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보다 보면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
드라이버의 실력이 한 20%밖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래도 좌지우지할 만큼 이게 자동차들 간의 성능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면은 1분 한 10초에서 작은 서킷은 큰 서킷은 1분 한 40초까지 이제 그러니까 70초에서 100초 정도가 한 바퀴가 되게끔 보통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1, 2, 3등이 뭐 0.3초, 0.2초 차이 나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봐도 크기로 봐도 뭐 몇십 센티? 1c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차들의 성능이.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일정한 규정만 지키면 모양도 아예 다르고 뭐 엔진도 다르고 다 다른 자동차들이 성능 차이가 그 정도로 적게 나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버들의 영향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들의 스타일과 또 이제 중간에 한번 바퀴를 갈아야 돼요. 요즘 이제 F1이 너무 발전해서 그 바퀴 가는 그 피스탑이라 그러는데 그게 0.2초밖에 아니 0.2초래 2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걸 언제 이제 헌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갈고 빨리 달릴 거냐? 빨리 새 타이어로 갈아서 내가 빨리 달리는 대신 나중에 되면 이제 타이어가 이제 많이 닳았으니까 힘겨워질 거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 참았다가 나중에 새 타이어로 빨리 달려서 쫓아갈 거냐? 뭐 이런 전략 싸움 같은 것들도 점점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문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요 본능의 질주, Drive to Survive, 생존의 질주라는 영어 제목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스포츠, 뭐 여러 가지 이제 낯선 스포츠들도 이제 제가 꽤 좋아하는데 뭐 요즘은 이제 아기 키우고 하느라고 시간이 없지만 뭐 중계가 걸려 있으면은 볼 수 있으면 가능하면 다 보는 편이에요. 네, 뭐 NFL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대중적이지 않은 스포츠들 한국에서 그런 것들도 뭐 기회가 되면은 보려고 하는 편인데 특히 요즘 이제 많이 빠져 있는 네, 야구나 축구 빼고 보는 스포츠는 바로 F1입니다. 포뮬러 1. 네,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뭐 제가 좋아하는 포뮬러 1 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분산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산 분석은 바로 우리가 앞 단원에서 좀 전에 배웠던 가설 검정과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통계량을 가지고 이제 확률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분산 분석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분산 분석은 모두가 다 F 통계량을 사용을 합니다. F 통계량이라는 거는 분산의 비율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어떤 가설 검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걸 다루는 검정이냐, 어떤 걸 다루는 테스트냐라고 이제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름은 Analysis of Variance입니다. 분산 분석이죠. 그래서 이걸 아노바라고 이렇게 줄여서 불러요. 네. 그래서 아노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많이 들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요인의 팩터의 처리, 트리트먼트에 따른 효과의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환경들도 존재하는데 다른 환경들도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요인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팩터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죄송합니다. 결과가 나와요. 네. 여기가 인풋이고 아웃풋이면 이 트리트먼트 중간에 넣는 거를 다르게 하면서 이 팩터의 입력 정도를 다르게 하면서 이 결과값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 차이가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가 인풋에서 아웃풋
까지 이제 변화하는 정도가 요 팩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보려면은 이 팩터를 조금 다르게 해봐야 되는 거죠. 항상 똑같이 하면은 팩터에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단순한 방법은 이 팩터 어떤 요인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이렇게 해보는 거죠. 0과 1로 해보는 거죠. 네. 그것도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0과 1에 의한 처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앞에서 얘기했던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랬을 때 약을 안 먹었을 때는 체중 변화가 없다가 약을 먹었을 때는 다이어트 약이라서 체중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달라졌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만 있는 거죠. 트리트먼트의 그 정도가 우리가 그걸 이제 수준이라고도 부르는데 트리트먼트 혹은 레벨이 두 개밖에 없는 경우는 앞에서 본 쌍대 비교나 아니면 두 집단 t-테스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건 t-테스트로 되는 거죠. 여기가 레벨이 두 개밖에 없는 경우는. 근데 레벨이 두 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약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약을 안 먹었다, 다이어트 약 A를 먹었다, 다이어트 약 B를 먹었다, 다이어트 약 C를 먹었다. 이러면 총 4가지 종류의 트리트먼트가 있는 겁니다. 혹은 4가지 수준이 있는 거죠. 4가지 수준. 네. 그런 경우에는 t-테스트로 안 돼요. 집단이 4개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안 먹었다, A를 먹었다, B를 먹었다, C를 먹었다에 대해서 각각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뭐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신약 테스트할 때 이렇게 하죠. 여러 가지 조합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비교하는 단순한 방법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다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류의 확률이 늘어나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종 오류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의 요 테스트에 대해서 1종 오류의 확률이 유의수준 알파잖아요. 알파. 다 알파만큼 유의수준만큼 1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면 1종 오류 전체적으로 이 모든 t-테스트가 완전 무결하게 통계적 오류가 아니라 1종 오류가 아니라 제대로 된 판단일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5%라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95%는 맞게 판단을 한 건데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귀무가설이 옳다라고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다 겹쳐져 있으면 이렇게 6개나 있으면 0.95에 6승을 해야 돼요. 다 오를 확률은. 네. 다 오류가 아닐 1종 오류가 아닐 확률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얼마쯤 되냐면은 구글에다가 바로 주소창에다가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74%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이걸 이 전체를 단일한 하나의 가설 검정 테스트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지만 뭐라고 해놨냐면 3개 이상의 모집단, 지금 이 경우는 제가 예로 만든 건 4개죠. 4개. 4개 이상의 모집단들이 서로 평균값이 다를 거다. 수준이 다를 거다. 결과값의 수준이. 그거를 가설 검정할 때 쓰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지만 두 집단이 서로 다르다. 평균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t-테스트로 했어요. 집단이 여러 개일 때, 이게 지금 약을 먹은 방식으로 지금 집단을 나눴잖아요. 그때 약을 먹는다라는 게 요인인데 약을 어떻게 먹었다라는 게 처리 혹은 레벨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눠진 집단이 2개가 아니고 3개, 4개일 때, 3개 이상의 집단일 때는 t-테스트로는 하기가 곤란하다. 왜? 오류가 겹쳐지면 이게 좀 커진다. 오류 값이. 그랬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가설 검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효과라는 거는 요인 수준에 따른 반응 변수 혹은 측정값의 영향이니까 이 경우는 약을
다이어트 약을 복용 안 했거나 했거나 혹은 어떤 종류의 다이어트 약을 먹었거나 이걸 이제 총칭해서 다이어트 약 복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 약 복용 방식 혹은 다이어트 약 종류, 복용한 다이어트 약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효과는 체중 다이어트 약 복용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종류에 따른 체중의 변화가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 약이 이 각각의 모집단의 평균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네, 그게 효과입니다. 얘네들이 다 똑같으면 다이어트 약을 뭘 먹건 상관이 없는 거고 얘들이 서로 다르면 다이어트 약이 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어떤 약이 다른 약보다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제 10-1의 분산 분석을 가지고 한번 개념을 다시 살펴보면 특정 집단에게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한 후 체중을 측정하였다. 정확히는 이제 체중 변화를 보고자 한 거겠죠. 이때 요인, 수준, 반복 효과를 설명하시오. 반복을 설명 안 했군요. 반복은 특정 요인이 같은 수준으로 여러 번 반복되어 측정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샘플을 가져올 텐데 이 샘플 크기가 몇 개냐가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인은 뭐냐면 요인 실험을 위해 제어하는 변수 다르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은 네. 그 음식 요리의 국적 요리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식단의 종류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수준은 이 요인의 수준이 지금 네 가지죠. 네. 여기 나오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은 일정 기간 그 기간의 크기가 되겠죠. 네.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으면 그 날짜 곱하기 세끼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걸 1로 표현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효과는 요리 종류에 따른 체중 변화의 차이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하는데 알아두어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산 분석을 이제 실제로 데이터 형태랑 이제 분산 과정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원 배치법, 원웨이 아노바라고 부르고요. 1원 분산 분석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1원, 네, 하나의 원 팩터라는 뜻입니다. 팩터가 하나예요. 그래서 요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요인이 방금 본 대로 수준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수준 K까지 있습니다. 제가 가리고 있군요. 수준이 K까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문제 같으면 밥을 뭘 줬느냐, 어떤 식단을 줬느냐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측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웨이 아노바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요 n이 요 지금 데이터가 다 n이죠. 반복을 n번 했거든요. 네, 근데 n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네,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관측한 결과니까 즉 표본이란 말이거든요. 표본 샘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뭐 이게 한식이면 한식을 먹은 모든 사람들 중에 일부의 이제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식을 실제로 꾸준히 먹은 사람은 뭐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사람을 다 따지면 몇억 명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네, 요게 뭐 요인이 1이면 1, 2 해서 K까지 이렇게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존재할 텐데 우리가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샘플을 뜯어서 샘플이 y11부터 y1n까지 y21부터 y2n까지 yk1부터 ykn까지 이렇게 샘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요인에 대한 수준을 다르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트리트먼트를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단을 다르게 먹으면 몸무게 변화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가설이. 대립 가설이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다른지는 이제 좀 따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먹는 거에 따라서 몸무게가 달라진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배타적인 완전히 반대되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이가 없게 우리가 배타적으로 가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배타적인 귀무 가설은 위에 적은 것처럼 모든 이 모집단의 평균이 다 똑같다. 즉 한식을 먹건 양식을 먹건 일식을 먹건 뭐 중식을 먹건 야 체중에는 상관없어. 한식만 먹은 사람, 일식만 먹은 사람, 양식만 먹은 사람, 중식만 먹은 사람 이 10,000명이 있든 1,000,000명이 있든 그 전수조사를 한다 그래도 똑같아 몸무게는. 달라질 게 없어. 라고 보는 게 귀무가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되겠지만 대립가설이 좀 약하죠. 그죠? 대립가설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뚜렷하게 뭐 한식이 더 좋다라거나 일식이 더 좋다라거나 이렇게는 주장을 못해요. 다만 한식 그러니까 즉 식단의 종류에 따라서 다 똑같지는 않다. 뭐 한식이 제일 좋을 수도 있고 중식이 제일 좋을 수도 있고 뭐가 제일 좋을 수도 있고 뭐 세 개는 똑같고 하나만 더 좋을 수도 있고 두 개 나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집단이 4개 있으면 뮤1이 제일 좋고 뮤2, 뮤3, 뮤4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갈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얘 둘 묶이고 얘 둘 묶이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똑같지는 않다. 요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 똑같지 않다가 왜 중요하냐? 다 똑같지만 않으면 다 똑같은 것만 아니라면 이 식단이라는 요인 음식 요리의 종류라는 이 팩터가 어쨌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해지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한 구조식을 생각을 하면 이 y라는 데이터들은 yij는 네. 요 집단 전체의 평균에다가 각 요 처리 각 처리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 요 알파는 수준별 차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요 뮤1은 전체 평균에다가 알파 1을 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뮤2는 전체 평균에다가 알파 2를 더한 거고 이 전체를 다 평균한 게 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한식, 중식, 양식별로 전체 모집단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또 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입슬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0입니다. 다 더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이 전체 평균이 얼마가 되는데 어떤 집단은 그 전체 평균보다 살짝 클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살짝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알파가 다 더했을 때는 0이 돼야지만 전체 평균이 뮤로 같아지겠죠. 그리고요, EIJ는 IID라고 표현했는데 뭐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IID의 뜻을 참고 삼아 알려드리면 IID는 Independent Identical Distribution 그러니까 서로 다 독립적인데 다 똑같은 분포를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놈이다. 근데 서로 독립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 밑에 줄의 가정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걸 토대로 이제 요 가설을 다시 쓰면 이 알파 1, 알파 2에서 알파 k까지가 다 빵이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에서 약간 집단별로 약간 큰 수준, 약간 작은 수준을 알파라고 쓴 건데 그게 다 빵이야. 그냥 다 전체 평균이랑 똑같아. 예, 전체 평균 뮤가 있으면 모든 집단이 그 뮤랑 똑같아. 그러니까 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0이하다 라는 겁니다. 대립가설은 모든 알파가 0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모든 알파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걸 가설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걸 보기 위해서 변동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분산 분석이니까 이제 분산 즉 변동 variation 혹은 variability라고 부릅니다. 네, 변동 움직이는 정도. 그게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래쪽 표인데요. 이 변동의 구조는 이 아래쪽 표입니다. 자료의 구조는 위쪽 표고 방금 이 구조식에서 적었던 요 네모를 뮤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정리한 식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예쁘게 안 써졌네. 네, 이걸 뮤를 이렇게 넘겨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개별 데이터가 각각의 뭐 여기에 있는 데이터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든 요 샘플의 각각의 데이터가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달라지는 지점은 원인은 각 그룹별로 달라지는 거. 이건 각 수준별로 달라지는 거죠. 한식 먹은 사람, 양식 먹은 사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도. 플러스 그냥 개인별 편차, 잔차.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저는 예를 들어서 일식을 계속 먹은 사람이라고 치죠. 그럼 내가 모든 전 지구인의 체중 변화 평균과 내 체중 변화가 달라진 이유는 이게 저라는 김태구라는 사람의 그 특이한 데이터라면 그 데이터의 원인은 식단에 의한 부분과 식단이 아닌 개인적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인에 의한 영향, 즉 처리 효과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그냥 나 개인적인 어떤 것, 그게 잔차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이게 크면 이쪽이 크면 요인이 효과가 있는 거고 이게 더 크면 요인은 효과가 없고 그냥 개인 간의 편차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가설 검정에서 봤지만 알파가 다 0이다. 그러면 이게 거의 0으로 나와버리겠죠. 이 부분이 거의 0으로 나와버리겠죠.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라면 이것도 있지만 이 두 번째 덩어리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전체 에러, 전체의 평균에 대한 벗어난 정도 SST 그걸 총제곱합이라고 부릅니다. SST Sum of Squared Total입니다. Sum of Squared Total 총제곱합이 처리 제곱합 SST야 Sum of Squared Treatment 처리 이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정도 그리고 잔차 제곱합 우리가 아는 Sum of Squared Error SSE 이걸로 나눠지는데 얘가 얘와 얘의 합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위에 이렇게 식이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뭐 이건 쉬운데 각각을 제곱해도 왜 제곱인데 가운데 항이 안 남고 이렇게 되느냐는 얘랑 얘랑 독립이라서 그래요. 얘랑 얘랑 독립이라서 그런데 그 식까지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그냥 개념만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모든 지구인의 평균 대비 내 체중이 달라진 정도는 내가 먹은 식단에 의한 요인, 식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과 그냥 나라는 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라는 게 변동의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저라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게 뭐 10사람, 20사람, 30사람 다 봤을 때 그 사람들별로 다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과 그냥 개인적인 특성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 평균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전 지구인 몸무게 평균이 뭐 예를 들어 70kg다 80kg다 그러면은 제가 뭐 60 몇 킬로라고 했을 때 그 차이 10 몇 킬로는 식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모았을 때 어느 쪽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따져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거가 F 분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도 보겠습니다만 이게 자유도가 중요해서 자유도는 데이터 개수 빼기 1이거든요. 지금 보면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N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K개니까 전체 데이터가 NK개예요. SST는 NK개라서 그걸 라지 N이라고 두면 자유도는 라지 N-1이고 요인 같은 경우는 방금은 식단이 4가지였으니까 K는 이 경우는 4일 거고요. 그때 자유도는 하나 줄어드니까 3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각 식단별로 한식 먹은 사람, 일식 먹은 사람, 중식 먹은 사람, 양식 먹은 사람을 각각 20명씩 관찰했다 그러면 개인은 이 개인은 전체는 N 역시 20 곱하기 4하면 80명이 되니까 NK인데 그 중에서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자유도는 날려야 되기 때문에 N-K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총 예를 들어 80명이었다 그러면 80에서 3을 빼면은 여기는 79였고요. 80에서 3을 빼면은 77이 되겠습니다. 네. K가 4조 참. 7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의 자유도는 3 더하기 76이 되죠. 데이터 개수는 84, 80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산 변동의 구조를 씁니다. 요 다음 페이지까지 가면 이제 좀 이해가 되니까 한 번만 더 봐주시고요. 그래서 분산 분석의 변동 구조를 앞 페이지의 예제에 대해서 이미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조를 정리를 해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준 1, 수준 2, 수준 2 K까지는 뭐 여기가 한식, 중식, 뭐 일식, 양식 뭐 이렇게 될 거고 순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마음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데이터의 평균에 대한 편이 오차, 편차가 되는데 그거 중에 식단에 의한 편차와 그냥 개개인에 의한 편차로 이렇게 구조가 나뉘고 그거에 대한 자유도는 데이터 개수와 자유도는 방금 적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지만 우리는 이게 크다, 이게 상당히 유의미하다 라면은 H1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H0로 가는 그런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H1이고 어느 정도가 되면 H0냐? 그건 이제 유의 수준이랑 비교할 텐데 유의 수준이랑 비교할 p-밸류를 어떻게 계산해 낼 거냐?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런 배치법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앞에 이제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원래 개념 설명할 때 좀 길어지는 거고 네, 여기 이제 보고 실습하면 좀 할만합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표를 만들게 돼요. 지금까지 지금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 어떤 데이터가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이랑 이 달라지는 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뭐다? 요인에 의한 부분. 그게 SSTR이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잔차, 개별 에러에 의한 부분 이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이제 전체 에러가 SST인데 이걸 그냥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를 하자면 이게 전체가 SST면은 SSE와 SSTR로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네, 앞에 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이쪽이 크면 대립가설, 이쪽이 크면 대립가설. 그게 아니고 이게 좀 작으면, 그러니까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나오면 귀무가설이다 이거죠.
그럼 어떡할 거냐? 그냥 두 개를 다 비교할 거냐? 근데 얘네들이 오차 제곱합이니까 결국 분산, 즉 각각은 카의 제곱 분포를 따르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둘을 비교하고 싶으니까 각각은 카의 제곱 분포를 따르는 놈들을 비교하고 싶으면 결국 F 분포를 쓰게 되거든요. F 분포. 그래서 F 분포, F 테스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F 테스트를 한다는 건 분산의 크기를 비교하는 개념이 되니까 분산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지만 이게 자유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리의 SSTR의 자유도는 K-1이고 잔차 SSE의 자유도는 M-K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달라서 이게 크기도 달라요. 네, 그래서 MSE 값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mean squared error, 요 M 평균이란 뜻의 mean입니다. mean squared TR, mean squared error, 요 M으로 나눠 준 다음에 두 개의 비율을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면 데이터 개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비교하면 항상 이게 커요. 데이터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데이터 한 개당 크기 정도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도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걸 MSTR, MSE로 보고 이제 얘네들 둘의 비교를 이 동네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MSE, MSTR의 분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SSE를 MSE, SSTR을 MSTR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얘가 큰 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이 MSE분의 MSTR이 지금 F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충 이쯤이 1이거든요. 이게 1보다 크면 클수록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귀무가설이고 이쪽이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MSTR 요인에 의한 에러가 그 편차가 그냥 개개인의 편차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페이지 그림을 보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끼리의 차이가 SSTR인 거고 이 안에서의 차이가 요 안에서 서로 달라지는 걸 SSE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SSTR을 군 간 변동, 그러니까 그룹 간 변동, 그래서 between이라고 불러요. between variabilit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SSE는 요 안에서 서로 달라지는 거니까 군 내 변동, within treatment, within variabilit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그룹별 차이가 그룹 안에서의 차이보다 크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분수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게 F 값을 따르니까 이게 점점 커질수록 대립가설, 즉 서로 다르다. 군간, 얘네들끼리 이 그룹끼리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르다. 이쪽은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같으면은 MSTR은 거의 0이 될 거고 MSE만 남아 있을 거니까 거의 0에 가깝게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1도 아니고 사실은 거의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0에 가까운 겁니다. 네. 귀무가설이 옳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0 쪽에 있는 겁니다. 네. MSTR은 없으니까 네. 서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평균은 같아도 뭐 그룹별로 약간 에러가 있으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MSE에 비하면. 그래서 대립가설은 이게 큰 쪽이다. 그러니까 이 F 분포는 자유도가 분자가 MSTR이니까 K-1이고 분모가 M-K의 자유도예요. 이 자유도를 따르는 F 분포의 값으로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를 구할 때 지금 요 측정값을 이걸 F 값이라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요 P-밸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P-밸류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따져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실습 파일을 한번 보면은 이해가 쉬울 테니까 같이 한번 실습 파일을 보겠습니다. 분석 실습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네, 같이 한번 보죠.
이런 배치법입니다. 네, 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끊지 않고 그 예제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스 파일로 넘어갈 때 중간에 한번 끊고 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쪽에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데이터를 보시면 한식, 중식, 일식, 양식에 대해서 체중 변화가 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한식은 줄어든 경우도 꽤 보이는데 일식도 조금 줄어든 경우가 보이고 중식이랑 양식은 별로 안 줄어들었네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데이터 개수가 서로 막 다른 게 보입니다. 그죠? 데이터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SSE, SSTR 뭐 이런 걸 다 구해서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에 엑셀 마이너가 있습니다. 분산분석 어째 좀 혓바닥이 길다 그랬죠? 네, 설명이 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또 이러니까 이쪽이 내가 가리잖아. 엑셀 마이너를 열면은 혓바닥이 긴 거를 보상해주는 간단한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노바, 싱글 팩터 이런 배치법입니다. 여기서 인풋 레인지를 데이터를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칼럼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줄에 레이블 제목이 달려 있느냐? Yes. 그래서 정말 되는지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빈칸에다가 아웃풋 레인지를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알파는 0.05로 하고요. 유의 수준 5%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네, 이렇게 찍히죠. 이게 다 좋은데 밑줄이 한 줄 더 한 줄 밑에 찍히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오류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잘 찍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옆에다 해놨기 때문에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돼 있는 걸 보면 날벌레가 들어왔어.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 네, 잡았습니다. 네. 보면은 아노바 싱글 팩터를 했습니다. 이걸 해석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가설을 명확히 해야 되니까 가설을 써보겠습니다. 귀무 가설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을 먹은 몸무게의 변화량 평균이 모두 똑같다. 대립 가설은 모두 같지는 않다.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노바 싱글 팩터 이런 배치법을 한 결과를 보면 우선 기본 정보를 요약을 해줘요. 기본 데이터를 요약을 해줍니다. 데이터 개수가 14개, 11개, 14개, 15개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런가 봅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가 이렇게 되고요. 에버리지가 서로 좀 달라 보이죠. 각각의 분산, 그룹 분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내 분산이죠. 그래서 요 비트윈 그룹이면은 그룹 간이니까 이게 SSTR이 됩니다. SSTR. 그래서 자유도가 K 빼기 1, 3이죠. 그래서 MSTR은 7.675입니다. 요걸 3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within groups, 군내 분산, 군내 편차는 13.87. 이게 SSE라는 뜻입니다. SSE. 자유도는 50개입니다. 데이터가 요거 4개를 긁어보면 총 54개인데 우측 하단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제가 가리고 있는데 또 옮기기 귀찮아요. 54개인데 그 중에 요인의 레벨, 요인의 수준이 지금 4니까 빼주면 50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M으로 나눈, 그러니까 50으로 나눈 13.87을 50으로 나눈 이 경우는 위딩 그룹수가 더 작네요. 해당수. MSE가 0.277이 됩니다. 따라서 7.675를 0.277로 나누면 F 통계량이 27.667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F 값이 27이면 오른쪽 저 끝에 있겠죠.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쳤을 때 주미 프로그램이 어디 갔냐? 주밋을 좀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환장하겠네. 네. 네? 이거구나. 이렇게 됐을 때 F가 27.667이니까 P 밸류가 요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P-밸류가 엄청나게 작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렇게 작아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90이 진짜 나오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F 1 빼기 해야 되겠죠. 오른쪽이니까 F 디스트리뷰션 해서 27.667을 넣고요. 첫 번째 자유도 분자 쪽 3이고요. 분모 쪽 50이고요. 누적 true. 네. 이렇게 나옵니다. 00000 맞죠? 네. 같습니다. 000001092. 00000001092.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F 크리티컬은 뭐냐? 이게 기강력입니다. 기강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한 F 값 27.6은 여기 있고 P-밸류는 엄청 작은데 아우 벌레가 또 들어왔어. 그게 아니고 이제 기강력을 생각하겠다 그러면 네. 이게 5%가 되는 놈의 위치를 미리 계산한 거죠. 그거는 2.79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790보다 훨씬 크죠. 네, 그러니까 H0를 기각하고 네, H1을 채택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역이다.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P-밸류로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한 번씩 꼭 이렇게 한글이 안 먹네. 영어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reject H0 하고 네. accept H1입니다. 네. 따라서 모두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뭐 결과는 뭐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습 파일을 통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설명한 거는 되게 구질구질 길었는데 구구절절 길었는데 구질구질이래. 구구절절 길었는데 막상 실습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네, 분산분석 그 개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실습을 이제 하나 딱 했는데 보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엑셀 마이너 혹은 엑셀의 추가 기능에 있기 때문에 클릭 기반으로 딱딱딱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분산 분석이 도대체 무엇을 가설 검증하는 거냐 라는 것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하시고 동영상이 좀 길어서 미안하지만 다음 동영상은 확실히 짧아질 것 같으니까 믿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잠시 후에 다시 다른 동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